2교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2교시에서는 우리 그 운영체제의 대표적인 거, 윈도우즈와 유닉스, 그 리눅스, 맥 OS. 그러니까 그 유닉스라든지 리눅스, 맥 OS는 다 유닉스 계열이기 때문에 1교시에 말씀드렸듯이 유닉스와 리눅스, 이제 리눅스가 리눅스가 나온 배경은 유닉스가 이제 무료로 이제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개발이 된 거고, 무료로 이제 오픈해서 이제 쓸 수 있게끔 개발한 게 이제 리누즈 토발즈라는 사람 개발한 거고, 맥 OS가 이제 애플사에서 쓴 배경은 이제 그 유닉스 기반의 그 운영 체제들이 CLI,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라서 이제 GUI, 윈도우즈처럼 GUI를 이제 그 상위 응용 프로그램에서 밑에 있는 커널이라든지 쉘을 응용을 해서 만든 게 이제 맥 OS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윈도우와 유닉스 계열 운영 체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윈도우즈는 이제 1990년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만들었죠. 그 전에는 사실 이제 유닉스가 먼저 개발이 돼서 이제 어떤 개념이 이제 제시가 될 때, 빌 게이츠가 MS-DOS를 이제 개발을 했어요. 그죠? 유사하게 유닉스랑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 계열로. 그러다가 이제 사용자가 불편하다 보니까 이걸 이제 GUI로 개발한 게 이제 윈도우즈다. 이제 90년대. 그때부터 이제 전 세계가 윈도우즈를 이제 많이 쓰게 됐죠. 그래서 버전이 뭐 95, 98, 미, XP 쭉 나오다가 이제 요즘 10, 윈도우 10을 또 쓰고 있고. 그래서 여기 책에서 나와 있는 세 가지의 윈도우 운영체제의 특징은 반드시 좀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말씀드렸듯이 윈도우즈는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다. MS-DOS랑은 다른 거죠. MS-DOS는 이제 CLI, 유닉스도 CLI, 리눅스도 CLI, 맥 OS가 GUI. 그래서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화면에 모니터에서 이제 인터페이스가 그래픽으로 돼 있다 이런 얘기. 그래서 초보자라도 쉽게 더블 클릭하고 할 수 있게끔. 명령어를 입력하지 않고 마우스로 대부분의 작업을 수행하는 방식을 이제 우리가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 특징은 이제 프리엠티브 멀티태스킹을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이제 프리엠티브란 단어를 여러분들이 이제 찾아보면 선제적으로 먼저 또 있고 예방적으로 이런 뜻도 있고 그래요. 일단 멀티태스킹은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윈도우즈에서 보면 한글 작성기 틀어놓고 인터넷 익스플로러 또 서치하다가 음악도 듣다가 이렇게 윈도우즈에서 여러 가지 작업이 가능하잖아요. 동시에 음악 들으면서 여러분들 프로그래밍 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림판 띄워놓고 아래 한글 작업을 한다. C 언어와 C 코딩 하면서 자바 컴파일 한다. 이런 것들 다 이제 멀티태스킹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여러 개의 일이 태스크가 실행이 되면 컴퓨터에서는 각 작업들을 이용 시간을 제어를 하면서 어떤 하나의 작업에 모든 CPU의 자원을 할당하지 않도록 관리를 해주는 게 이제 선점형 멀티태스킹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바 프로그램, C 프로그램, 파이썬 프로그램을 동시에 수행을 한다. 그러면 자바 끝나고 C 끝나고 파이썬 끝나는 게 아니라 동시에 수행을 하면서 어느 하나의 자바 컴파일러가 자바 수행 파일이 독점해서 CPU를 사용하지 않도록, 그렇죠? 프리엠티브하게 안정적인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끔 윈도우즈 운영체제가 자원관리를 수행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게 선점형 멀티태스킹 특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은 뭐냐 하면 PNP 기능이에요. 플러그 앤 플레이. 우리가 이제 자동 감지 기능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컴퓨터에다가 USB를 끼우면 운영체제에서 USB가 들어왔구나. 자동으로 알죠? 그 다음에 프린터를 켜면, 프린터를 꽂으면, 프린터로구나. 물론 이제 드라이버를 설치를 해야 되긴 하지만,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마우스를 꽂으면 마우스, 뭐 무선이라도 무선 마우스를 얘가 설치를 했구나, 뭐 이렇게 인지를 하는 기능이 운영체제가 윈도우즈 운영체제가 담당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컴퓨터 윈도우즈가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그 안에 설치되어 있는 OS에서 운영체제에서 요 플러그 앤 플레이 기능이 자동으로 탑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하게 컴퓨터랑 연동을 해서 뭐 그 컴퓨터 안에 있는 음악을 뭐 그 USB에다 듣든지 뭐 그 요즘은 이제 스마트폰에 있는 거를 이제 컴퓨터에 연결해서 사진을 뭐 가져온다든지 뭐 음악을 가져 듣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죠. 이게 다 윈도우즈 운영 체제의 플러그 꽂으면 엔드 플레이 동작하라 뭐 이런 얘기예요. 그죠? 플러그가 꼽다 이런 얘기거든요. USB를 꼽다, 프린터를 꼽다, 마우스를 연결하다, 모니터를 연결하다, 뭐 이런 것들을 뭐 네트워크 케이블을 연결하다, 뭐 이런 것들을 다 자동으로 윈도우즈가 알아서 감지를 합니다. 이게 왜? 운영체제에서 그런 기능을 다 수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그 OLE라는 특징이 뭐냐 하면 오브젝트 링킹 시키고 인베딩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브젝트는 객체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윈도우에서 다루고 있는 모든 것들, 쉽게 얘기하면 여기 보면 문자, 그림, 뭐 이런 것들 객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림판에 있는 글자를, 그림판에 있는 그 그림들을 아래 한글로 가져올 수 있죠. 쉽게. 그 다음에 뭐 아래 한글에 있는 거를 윈도우즈 그 바탕화면에 갖다 놓고 또는 이제 바탕화면에 있는 거를 뭐 엑셀에다 갖다 놓고 엑셀에 있는 뭐 도표 그래프를 윈도우즈 다른 뭐 그 그림판에다가 또 갖다 놓고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게 되는 이유가 오브젝트를 링킹하고 인베드라는 거 추가한다 이런 얘기. 연결하고 추가하는 거. 심지어는 이제 그 MS-DOS에서 엑셀에서 만든 그 그래프를 OLE 기능을 써서 MS 워드에 갖다 놓으면 엑셀에서 수정을 한 게 그래프 수정한 게 그대로 반영이 되죠. MS 워드에서 그게 링킹 되는 게 연결돼 있다 이런 얘기. 연결돼. 물론 이제 그림으로 가져오지 않고 서로 연결 기능을 썼을 때 링킹 되는 기능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고 인베딩은 문자나 그림 등의 객체를 자유롭게 삽입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연결과 삽입 기능. 이런 게 뭐다? OLE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브젝트는 이제 그림이나 문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쓰는 모든 자원들, 그 안에 인터넷에 있는 정보들 다 그 상호 서로 다른 프로그램들끼리 연결도 할 수 있고 인베드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 네 번째 중요한 특징이에요.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이제 636페이지 파일명이 최대 255자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뭐 이렇게 255자까지는 뭐 쓰지는 않지만 이제 요게 그 내부적으로 운영 체제에서 Virtual File Allocation Table이라는 자원을 관리를 해요. 그래서 한글의 경우는 127자 이제 그 유니코드 방법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영어인 경우는 255자. 파일 이름은 여러분들 특수 문자 같은 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 이론적으로는 255자까지 가능하다. 2의 8승 0부터 255까지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또 특징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특징은 싱글 유저라는 거죠. 그래서 그 컴퓨터 한 대에 윈도우즈 하나. 그래서 그건 한 사람이 쓰는 거다. 물론 서버급에 가면 뭐 여러 개를 이제 설정할 수 있지만 보통은 윈도우즈는 싱글 유저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기출 문제인데요. 그 윈도우즈 1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다 출제가 됐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이제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문제는 그 윈도우에서 운영체제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하드웨어를 시스템에 부착하면 뭐 이제 모니터 그다음에 이제 프린터 이렇게 인베드 이제 하면 이제 부착하면 자동으로 인식해 주는 기능이 PNP라고 그랬죠. 플러그 꽂으면 플레이 된다. 이게 이제 PNP 기능이라고 해요. 플러그 앤 플레이. 그 폴딩이나 콜리싱 1번, 3번 같은 경우는 우리 디스크 조각 모으기 할 때 쓰는 기능들이고 4번 네이밍은 이제 파일 이름 짓는 이제 기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오브젝트 링크 시키고 임베딩 시키는 기능이 뭐냐? 그죠? 이게 이제 응용 프로그램들 간의 자료를 공유하는 것이다. 그죠? 4번이죠. 그래서 문자나 그림 주로 이런 것들을 서로 응용 프로그램들 간에 연결시키고 삽입할 수 있다는 특징이 이제 윈도우 계열의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3번은 보면 옳지 않은 것은 운영체제에 대해서 그 PNP 기능을 지원한다. 플러그 앤 플레이. 그다음 멀티태스킹을 지원하죠. 한 번에 여러분 C, 자바, 파이썬 다 이제 그 수행할 수가 있으니까. 세 번째는 네트워크 기능이 이제 강화되고 있어요. 계속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네트워크, 와이파이도 설정 이런 거 다 기능이 이제 강화되고 있어요. 네 번째는 멀티 유저는 아니죠. 윈도우즈는 보통 싱글 유저. 멀티 유저라고 하는 건 이제 유닉스나 이제 뭐 리눅스 계열이다라는 거를 이제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윈도우즈는 멀티태스킹을 지원하지만 멀티 유저는 아니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문제는 우리 그 윈도우 창에 여러 개의 윈도우를 이제 띄워놓고 작업이 가능하죠. 인터넷 익스플로러도 띄워놓고, 아래 한글도 띄워놓고, 뭐 크롬도 띄워놓고, 뭐 이런 것들은 뭐라 그러냐? 멀티 프로그래밍 방법이다, 멀티태스킹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멀티태스킹, 멀티 프로그래밍 3번이 정답이죠. 3번.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윈도우의 주요 특징 여러분 반드시 이제 좀 이해를 하고 필요한 거는 좀 애워서 좀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이제 윈도우즈가 여러분들 싱글 유저로 많이 쓰긴 하지만 일반적인 서버급 이런 것들은 뭐 네이버 서버다? 그러면 유닉스예요. 그렇죠? 그래서 유닉스 시스템으로 이제 보통 이제 만드는데 그 유닉스 시스템은 1960년대 사실은 이제 MS-DOS보다 약간 먼저 개발이 돼서 이제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 전에 다른 버전들도 있었는데 얘가 이제 다 C 기반으로 만든 거예요. C 언어.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C 언어가 이제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도 C 언어를 유닉스에서 구현하는데 기본적인 프로그래밍 언어로 사용하고 있고 두 번째 특징은 C 분할 시스템. 그러니까 시간을 분할해서 여러 명이 멀티 유저를 이제 가능하게 하고 또는 멀티태스킹을 위해서 타임을 분할해서 쓴다는 거고 대화식 운영체제 보통 이제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죠. 그 다음에 소스가 공개된 개방형인데 보통은 이제 우리가 이제 쉘 레벨이나 유틸리티 레벨, 이제 커널 레벨 뭐 이렇게 분리해서 하긴 하는데 완전 오픈식은 아니에요. 리눅스가 이제 그렇고 어쨌든 이제 개방형. 소스가 공개돼서 개방용어로 쓸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C 언어로 작성됐고 다른 이제 그 시스템의 이식성이 높다라고 이제 얘기를 이제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장치 프로세서 사이의 호환성이 높다 크기가 작고 이해하기가 쉽다 멀티 유저 멀티태스킹을 지원한다 네트워킹 기능이 이제 제공한다 이 통신망 관리용 운영체제로 적합하다 그 다음에 이제 계층적인 트리 구조로 되어 있다. 파일 시스템이. 그 다음에 전문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용이하다. 다양한 유틸리티 프로그램들이 존재해요. 여기도. 에디터라든지 컴파일러라든지 뭐 인터프리터, 디버거 등이 많은 유틸리티 프로그램들이 또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왼쪽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운영체제 유닉스는 하드웨어 위에 유틸리티와 사이에 커널과 쉘 프로그램이 들어가요. 그래서 운영체제를 또 이렇게 사용자 프로그램, 응용 프로그램 밑에 유틸리티, 그 다음에 운영체제라고 하는 게 유닉스가 쉘하고 커널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커널을 이따가 보면 알겠지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핵심적인 기능을, 이제 커널이라는 뜻이요. 핵심적, 뭐 이렇겠죠. 안에 이제 핵심적인 기능.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유닉스 컴퓨터를 켜면, 우리가 이제 운영체제, 컴퓨터가 부팅될 때, 기본적으로, 제어 기억 장치에 있는 놈을 가져오든지 해서 주기억 장치에 적재를 시켜서 여기다가 이제 순서대로 하면서 이제 순서대로 처리하는 기능. 그러니까 컴퓨터 부팅하는데 필요한 것들 쉽게 얘기하면 이제 그렇게 커널을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외에도 이제 많은 이제 일들을 해요. 잠시 후에 살펴보면 그 다음에 그런 놈들을 이용해서 쉘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죠? 이게 이제 사용자 개방형이라는 건데 도스의 커맨드.com 뭐 이런 거랑 비슷하긴 한데 사용자가
커널을 이제 조작할 수 있는 쉘 프로그램, 이제 보온 쉘, C 쉘, 콘 쉘 이제 세 가지의 이제 공용된 쉘 프로그램들, 이게 이제 소스가 공개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쉘 프로그램 기능이 이제 많이 유용해요. 그죠? 그래서 요 시스템의 구성 잊어버리지 마세요. 커널, 쉘, 유틸리티, 사용자 응용 프로그램 이렇게 돼 있다. 자, 이제 커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638페이지. 그래서 앞에서 본 그림에서처럼 유닉스의 핵심적인 부분이면서 컴퓨터 부팅할 때 주기억 장치에 넣어서 부팅할 때 이제 정상적으로 사용자가 쓸 수 있을 때까지의 관련된 소프트웨어들, 이걸 커널이라고 하는 거예요. 얘가 이제 하드웨어를 보호하고 인터페이스 기능을 제공하고 CLI, 프로세스를 관리하고 기억 장치를 관리하고 파일 관리, 입출력 관리, 프로세서 간 통신, 데이터 전송 뭐 이런 거 있죠. 운영체제의 기본적인 기능들 앞에서 설명했었던 것처럼 이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쉘 프로그램은 이제 커널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 밑에 보면 C셀, 본셀, 이게 이제 쉘의 종류인데 약간 사용 방법이 좀 달라요. 프로그래밍 언어인데. 그래서 사용자 자신이 만든 쉘이 사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어떤 기능을 이제 만든 쉘 프로그램을 공개를 해요. 유닉스에서. 물론 이제 커널 부분은 여러분들 건드릴 수 없게끔 돼 있고, 그래서 쉘 프로그램 가지고 커널을 동작하게 하는 거예요. 주로 이제 도스의 커맨드.com 있는 기능을 수행하고, 사용자의 명령어 인식, 프로그램 호출, 그다음에 인터페이스 사용자 간에 직접 담당을 하고 주기억 장치에 한 게 아니라 얘는 보조 기억 장치에서 저장해서 쓸 수가 있어요. 얘가 이제 오픈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우리가 컴퓨터 구조 시간에 파이프라인 기능을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네. 그죠? 파이프라인은 여러 개의 명령어 우리가 그 명령어로 오피코드와 오퍼랜드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오피코드 오퍼랜드를 또 분리해서 하는 기능은 또 우리가 다른 얘기를 하지만 기본적으로 명령어들을 동시에 여러 개, 한 번에 하나씩이 아니라 얘 하고 있는 동안 저쪽에 또 다른 일을 시키는 이런 게 이제 파이프라인 기능이라고 그랬죠. 이게 이제 쉘 프로그램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입출력 방향을 버스를 제어를 할 수 있는 쉘 프로그램도 가능하고 이게 이제 쉘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게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밑에 있는 커널을 건드리고 하드웨어로 움직이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유틸리티 프로그램은 여러분들 에디터, 우리 리눅스에서는 VI 에디터라고 하는데 똑같은 에디터가 있어요. 그다음에 컴파일러, C 컴파일러, 본쉘 컴파일러 뭐 이런 것들, 인터프리터, 그다음에 디버거 이런 것들이 다 유틸리티 프로그램에 들어가요. 물론 이제 명령어로 사용을 하죠. 그 다음에 일반 사용자가 작성한 응용 프로그램을 여기서 이제 처리를 해줘요. 컴파일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도스에서는 외부 명령어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도스 창에서 입력하는 이제 외부 명령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그 기능들을 여기서는 유틸리티 프로그램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의 유틸리티, 그거를 이제 다시 유틸리티와 별개로 쉘 프로그래밍을 해서 커널을 제어할 수 있어요. 유닉스에서는. 그래서 커널을 동작을 하게 하는 게 결국 쉘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눅스는 이제 리눅스 토팔즈가 만든 거죠. 소스 코드가 다 무료로 공개가 되고, 얘는 보다 더 다양한 그 플랫폼에 설치가 가능해요. 유닉스보다. 유닉스는 좀 제한적인데. 그 다음에 재버퍼가 좀 가능하죠. 그 다음에 유닉스와 완벽하게 호환이 돼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특징이 유닉스와 동일해요. 그래서 유닉스를 배우면 유닉스는 쉽게 이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맥 OS는 우리가 나오게 된 배경이 그 유닉스나 리눅스의 CLI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맥 OS라는 걸 이제 애플사에서 개발을 했는데, 그 이제 GUI가 가능하게끔 벌써 이제 아이맥이라든지 맥북, 그 애플사에서 생산하는 제품들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얘는 이제 좀 공개가 제한적이죠. 그 다음에 이제 사용법이 좀 간단해요. 드라이버를 설치한다든지 필요한 거. 그 이제 언인스톨, 인스톨 과정이 이제 단순해요. 뭐 예를 들면 프린터 드라이버, 맥 OS랑 연결할 때 뭐 간단하게 이제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죠? 자, 우리 639페이지에 있는 것 중에서 또 기출 문제. 그 1번 그 볼까요? 유닉스의 특징이 아닌 것은 트리 구조의 계층적 파일 시스템을 갖는 게 맞죠. 이게 이제 MS-DOS에서 똑같이 계층적 트리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멀티 유저는 지원하지만 멀티태스킹은 지원하지 않는다. 이건 아니죠. 우리 윈도우즈가 됐던 유닉스가 됐던 다 멀티태스킹을 할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 개의 작업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거예요. 윈도우즈는 싱글 유저, 유닉스 계열은 멀티 유저. 이게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대화식 운영체제이다. 그렇죠?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로. 그다음에 이식성이 높다. 프로세서 간 장치 간 호환성이 높다. 이건 다 맞는 얘기고 정답은 1번 정답은 2번이 되겠죠. 2번은 유닉스 명령어를 백그라운드로 수행시킬 때 가장 큰 장점은 우리가 이제 포그라운드와 백그라운드 수행 작업이 있는데 어떠한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다가 다른 프로그램을 수행하고자 할 때 기존에 있는 거를 수행하게끔 지시하는 명령어가 있어요. 보통 이제 앰퍼랜드 기호인데 엔드 표시 있죠. 그걸 이제 그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에서 수행하게 이제 그 명령어를 쳐주는데 이게 이제 4번이 정답이죠. 수행 중인 명령이 끝나기 전에 다른 명령어를 같이 그 뒤에서 같이 수행하게 해라라고 하는 게 백그라운드 작업이에요. 이제 백그라운드가 뒤에죠, 뒤에. 그러니까 이제 배경에서 동일하게 멀티태스킹을 위해서 백그라운드 작업을 수행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우리가 이제 하드웨어 위에 커널, 그 다음에 쉘 프로그래밍, 그 다음에 유틸리티 프로그래밍, 그 다음에 사용자 응용 프로그래밍, 뭐 이런 거죠. 그 중에 커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제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잘 봐야 돼요. 옳지 않은 것은이니까 나머지 3개는 다 옳은 거죠. 1번은 유닉스 시스템의 중심부에 해당한다 라는 얘기는 맞는 얘기예요. 그렇죠? 3번을 보면 커널의 핵심적인 역할은 프로세서를 관리하고 기억장치 관리 등을 담당한다 그랬죠. 운영체제의 핵심적인 기능을 유닉스에서는 커널이 해요. 커널이. 4번은 그 부팅할 때 컴퓨터 전원을 켜면 주기억장치에 이놈을 갖다 놓고 그놈을 순서대로 처리하게 하는 커널이 담당하는 거죠. 그죠? 이게 이제 맞는 얘기고 그 2번을 보면 사용자의 명령을 수행하는 사용자가 커널을 제어할 수는 없어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걸 주의하셔야 돼요. 이거는 이렇게 하고 싶으면 쉘 프로그래밍을 배워야 돼요. 쉘 프로그래밍. C쉘, 본쉘, 콘쉘 대표적으로 쓰는 게 어떤 거든지 이제 유닉스에서는 다 수행을 하고 컴파일러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커널을 가지고 운영체제를 좀 제어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커널을 직접 건드릴 수는 없고 쉘 프로그램으로 커널에 해당되는 부분을 이제 제어할 수 있는 그래서 커널과 쉘에 관련된 기능은 확실하게 서로 다르기 때문에 구분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쉘은 사용자 명령이 가능한 거고 커널은 절대 사용자 명령으로 제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용자 명령으로 쉘 프로그램에 그 컴파일된 수행 파일 가지고 커널을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2교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